이 추운 날에 시아버지를 내쫓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눈도 안 오는데 이 정도면 버스 끊겨도 걸어서 금방 도착하잖아요. 눈은 그쳐도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던 거 몰랐어? 네 시아버지 벌벌 떨면서 1시간을 걸어왔다. 아직 정정하시니까 그 정도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네 시아버지 이제 나이가 80이다. 너 그때 우리 몰래 뒤에서 한 말은 벌써 잊었어? 또 그 얘기예요? 그건 제가 진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3세 임순자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강희영입니다. 임씨 할머니의 남편 김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 폭설에 버스가 끊겨 아들 집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때 아들은 일을 나가 집에 없었고 아들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조금 그치자 며느리는 불편했는지 김씨 할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렇게 벌벌 떨며 다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남편의 모습을 본 임씨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우리 몰래 뒤에서 하는 짓들 내가 모를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모른 척 할 줄 알았다. 두고 봐라. 절대 네 생각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을 거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나는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니 기대해라. 몇 배는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임씨 할머니는 아들 집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임씨 할머니와 김씨 할아버지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임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임씨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는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고 그마저도 임씨의 부모님과 남자 형제들이 먼저 밥을 먹고 남은 음식들을 임씨를 비롯한 딸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동생들을 챙기겠다고 임씨는 한술 뜨다 말고 동생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임씨는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타지에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임씨의 부모님은 임씨가 돈을 벌어와서 그 돈으로 아들들 학교라도 졸업할 수 있게끔 하길 원했습니다. 이때는 임씨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홀로 타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여공, 파출부,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임씨는 거의 일만 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임씨는 일을 하면서 움직임이 많아지니 식욕이 돌았는지 잘 먹게 되었고 잘 먹으니 다시 건강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임씨는 그렇게 일을 하며 굶지 않을 수 있었고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임씨는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악착같이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임씨의 부모님은 임씨에게 돈을 그만 보내줘도 좋으니 임씨 스스로를 위해 돈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임씨는 그렇게 돈을 모아 정말 원하던 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임씨는 이때 노점상에서 일을 하던 지금의 남편 김씨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임씨는 처음에는 물건을 사러 간 거였지만 점점 김씨를 보러 가기 위해 억지로 물건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임씨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자기가 집이 있고 모아둔 돈도 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임씨의 노력 덕에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김씨는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었고 나이도 임씨보다 무려 7살이 많았지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했고 말을 할 때 선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임씨는 남편 김씨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인내심이 없어 무언가를 시작하면 금방 질려하긴 했지만
임 씨와 남편 김 씨는 나중에 아들이 사업이나 창업을 하면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임 씨는 아들에게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권했지만 성적이 됐음에도 아들은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폐업 직전에 놓인 사업체를 헐값에 사서 다시 키우는 전략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음에도 아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굉장히 바쁜 듯 했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를 해도 항상 일을 하는 중이라고 답을 했고, 임 씨와 남편 김 씨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응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들,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면서 해. 임 씨는 혹여나 아들의 건강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후 얼마 안가 아들은 임 씨에게 결혼을 할 거라며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여자 만날 시간은 있었는지 그래도 아들에게 자기 외에도 챙겨줄 사람이 한 명 더 생긴다는 사실에 임 씨는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만났어? 저희 직원이 소개시켜줬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어?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야? 제가 또 언제 이렇게 결혼할 기회가 있겠어요?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잡아야죠. 임 씨는 내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하는 아들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맘쯤 임 씨가 머물던 집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임 씨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임 씨가 구매한 집 주변이 상당히 많이 재개발되면서 덩달아 임 씨가 사는 집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임 씨는 망설임 없이 남편 김 씨에게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남은 돈으로 아들이 결혼을 하면 집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에서 임 씨는 예비 사돈과 처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예비한 사돈은 온갖 집에 있는 명품이란 명품은 이날 다 걸치고 온 듯한 모습에 약간은 부담스럽게 화장까지 하고서는 상견례장에 나타났습니다. 임 씨는 그런 안사돈과 최대한 눈맞춤을 피했습니다. 결혼 관련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아들이 일정이 있어서 일찍이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아들이 계산을 하기로 했고 예비 며느리는 예비 사돈과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결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지 못했던 임 씨는 곧장 미리 나가 있었던 예비 안사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비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약간 서곤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소리가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서 임 씨는 그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임 씨와 임 씨 남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더라. 어디 같이 놀러는 못 가겠어. 상견례 때 말고 볼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신경 쓰지 마. 임 씨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임 씨 자신도 외모 관리는 내려놓은 지 오래였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냥 단지 이걸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임 씨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찝찝한 감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고 얼마 안가 며느리는 손주를 임신했습니다. 임신은 약속대로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이후 임 씨에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혼수 보러 같이 가요. 혼수는 아들이 장만하기로 했는데 아들은 일이 바빴는지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가기는 조금 그래서 임 씨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엄마는 지방에 살고 있어 거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임 씨가 손주 돌봐주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항상 며느리에게 잘해주었어서 며느리도 임 씨를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들과 며느리는 혼수를 마련하기 전까지 전에 살던 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 씨는 며느리와 매장에 들렸습니다. 뭐뭐 살 거야? 제가 다 적어왔어요. 이렇게나 많이 사? 며느리가 보여준 목록에 줄이 하도 길어서 임 씨가 물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냉장고나 세탁기, TV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하지만 무슨 로봇 청소기에다가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도 몇 대씩이나 골랐습니다.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어차피 임 씨가 사는 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려는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이가 필요한 건 다 사라고 했어요. 임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내면 잔소리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말을 삼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물건을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임 씨에게 단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자기는 왜 데려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임 씨를 데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필요한 걸 다 사라고 했지만 카드 한도가 정해진 카드를 아내에게 건넸는데 그 한도가 초과되면 그 금액을 임 씨에게 떠넘길 생각을 며느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충분한 돈을 건넸지만 며느리가 고른 제품이 하도 많다 보니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골랐던 물건 몇 개를 사지 못하자 임 씨에게 보란 듯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임 씨는 고민하다 그냥 부족한 돈은 자기가 메꿔줬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이거 정말 오래 아껴가며 사용할게요. 임 씨는 괜히 따라와서 몇백만 원어치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임 씨는 그냥 손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낳으면서부터 일을 하지 않고 임 씨의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생활비는 넉넉히 받니? 사실 조금 부족해요. 어머님이 그이한테 말 좀 해줄 수 있어요? 얼마를 받는데? 며느리가 임 씨의 아들에게 받는 생활비는 사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많아요? 아이 키우고 저도 스트레스 풀고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임 씨는 이제는 찝찝함을 넘어 며느리에게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아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임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텐데 괜히 더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 임 씨는 혼수를 사러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느리도 임 씨가 아들에게 괜히 스트레스를 주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혼수 사러 갔을 때의 일을 임 씨가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바빠? 거의 퇴근도 밤늦게 하는 것 같더라. 괜히 내가 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아들이 생활비 넉넉하게 주잖아. 근데 또 며느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보더라.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혼자 애 보느라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임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최대한 이해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후 명절에 간만에 아들은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임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왔니? 아들이 못 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얼굴을 비추자 임 씨는 기뻤습니다. 임 씨는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을 위해 그동안 사두었던 선물들을 얼른 건넸습니다. 물론 며느리와 손주의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늘 하루 자고 갈게요. 아들은 그동안 부모님께 신경 못 쓴 것이 미안했는지 임 씨에게 하루 자고 가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임 씨는 그렇게 하라며 냉큼 이부자리도 마련해 줬습니다. 아들은 내심 자기에게 집을 해주려고 좁은 집으로 이사온 부모님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나서 임 씨는 잠깐 산책을 하다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임 씨는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자신의 방에서 며느리가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임 씨는 약간 당황해하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약간 당황하더니 이내 당당하게 화장품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화장품은 그 위에 있잖아. 화장품은 며느리 바로 앞에 놓여 있었는데 진짜로 못 본 건지 아니면 원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임 씨의 방에 들어온 건지 임 씨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써도 된다고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며느리는 임 씨의 화장품을 바로 열어 사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임 씨가 마련해준 베개가 불편할 것 같다며 임 씨의 방에서 베개를 몇 개 챙겨 다시 이부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베개에 자기 머리를 바로 대기 싫었는지 수건까지 챙겨 베개 위에 수건을 깔아놓고 누웠습니다. 임 씨는 괜히 자기가 지저분한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임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을 먹고 가기로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 일찍이 집을 나섰습니다. 임 씨는 그런 아들에게 먹을 것도 잔뜩 챙겨주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임 씨는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을 대비할 겸 남편의 옷을 몇 개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 씨는 멀리서 며느리처럼 보이는 여성을 봤습니다. 손주를 보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며느리가 여기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임 씨는 볼일을 보려고 했지만 발걸음은 어느새 그 여성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키나 머리 스타일로 봤을 때 분명 며느리였습니다. 그 여성은 이후 어떤 남성의 차에 올라타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임 씨는 혹시 몰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임 씨는 굳이 며느리에 대해 더 캐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임 씨는 간만에 손주를 돌보러 아들의 집에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이날은 아주 간만에 아들도 쉬는 날인 듯 했습니다. 오셨어요? 임 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있었는데 아주 화려한 신발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 씨는 저번에 며느리처럼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에 찍혀 있는 신발과 아들 집에 있는 며느리의 신발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날 며느리는 친정에 내려간다며 집을 비웠고 할머니가 대신 손주를 돌봐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손주가 잠든 사이 임 씨는 몰래 며느리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사진 속 옷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라면 거의 100% 외도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옷장에서 사진 속 옷들과 똑같은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임 씨는 아들에게 며느리를 본 그날 며느리가 집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이때 장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와 손주를 봐주고 며느리는 어디 놀러 갔을 때라며 임 씨에게 전했습니다. 임 씨는 며느리의 외도를 확신하고 아들에게 그때 며느리를 본 것 같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진작에 며느리와 정이 없고 사실 아이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의 외도를 미리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며느리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증거를 따로 잡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는 일만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은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해 양육권을 뺏길까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 씨의 아들은 며느리가 이 집까지 탐내는 것 같다고 임 씨에게 전했습니다. 임 씨는 속상했지만 그냥 모른 척 해달라는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임 씨는 속상한 마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의 또 다른 지인은 임 씨의 처가댁과도 인연이 있었는데 지인의 말에 의하면 임 씨의 아들이 번 돈 대부분 며느리가 처가 쪽에 많이 쓰는 듯 했습니다. 임 씨의 사돈들은 자신들의 지인에게 사위덕을 많이 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준 돈으로 자기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자기 딸을 조금만 구슬리면 사위가 돈을 더 챙겨준다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며느리와 트러블을 만들기 싫어 며느리가 돈을 달라고 하면 대부분 줬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일만 할 줄 알지 이런 것에는 영 현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느덧 임 씨도 70 초반의 나이가 되었고 임 씨의 남편 김 씨는 80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며느리는 손주를 맡기러 임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갔는데 며느리가 틴트를 떨어뜨리고 가서 임 씨는 그 틴트를 전해주러 다시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통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자기의 엄마와 하는 대화인 듯 싶었습니다. 오늘 봤는데 시아버지 얼굴 주름이 너무 징그럽더라. 건강? 아직은 정정하신 것 같아. 요새 붕어빵 장사도 매일 나가시는 것 같고 아직은 요양원 보낼 때는 아닌 것 같아. 사돈은 괜히 임 씨와 임 씨의 남편을 자기 딸이 모셔야 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얼른 요양원 들어가셔야 지금 시부모 사는 집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임 씨 할머니는 순간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 씨는 사람이라도 고용해서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캐내고 어떻게든 아들과 이혼시킬 궁리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임 씨의 남편 김 씨가 벌벌 떨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임 씨는 어떻게 된 거냐며 남편에게 그 영문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날 여느 때와 같이 붕어빵을 팔러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 붕어빵을 파는 곳이 아들의 집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남편 김 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붕어빵 장사를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헛걸음하게 하는 게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 씨가 파는 붕어빵은 가격도 싼 데다 맛도 있었기에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 손주도 들려서 붕어빵을 사다 먹곤 했습니다. 아들은 붕어빵을 사며 용돈이랍시고 아버지에게 돈을 더 많이 줬지만 며느리는 손주를 데려와서는 붕어빵 20개를 사면서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그런 며느리에게 따로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의 집과 아들네 집은 버스로 몇 정거장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김 씨는 항상 운동 삼아 걸어가고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매섭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김 씨에게 오늘은 그냥 하루 쉬라고 했지만 김 씨는 어김없이 손님들을 생각해 붕어빵을 팔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할 무렵 매섭게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 전부 날아가려고 하자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장사를 접었습니다. 김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눈은 이미 발이 모두 잠길 만큼 쌓여 있었고 버스랑 택시 등 교통은 전부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망설이다 근처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이 바빴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번호를 알지 못해 전화를 하지 못하고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조금만 날이 풀리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들의 집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연신 2번 더 벨을 누르고도 답장이 없자 집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다시 밖으로 나서려 했는데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약간 짜증나는 말투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누구신데 벨을 막 누르세요? 김 씨는 그제서야 정체를 밝혔지만 며느리는 김 씨를 몇 초 동안 알아보지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 아버님이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김 씨는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눈이 넘어와서 잠깐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탐탁치 않아 하며 김 씨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게 왜 이 날씨에 가게를 열었어요? 며느리는 김 씨에게도 점점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김 씨가 성격이 착하다는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착한 김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점점 더 말에 예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의 옷은 다 젖어 있고 손은 까매져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며느리는 불쾌해하는 듯 싶었습니다. 손 먼저 씻고 오세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고는 수건으로 닦았는데 며느리는 김 씨가 닦은 수건을 걸레 취급하듯 2 손가락으로 들고 빨래통에 넣어 놓았습니다. 김 씨는 약간 쭈뼛거리면서 소파에 앉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소파 모퉁이 옆 쓰레기통이 놓여져 있는 쪽에 앉았습니다. 내심 며느리가 차라도 한 잔 내어올 줄 알았지만 그런 거 없이 며느리는 거실에 깔린 장판 위에 앉았습니다. 김 씨에게도 따뜻한 장판에 앉으라고 할 법도 했지만 며느리는 자기와 손주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뭔가 김 씨가 편하지는 않은 듯 할아버지를 피했고 며느리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살짝 들어보니 김 씨의 아들과 통화하는 듯 싶었습니다. 지금 집에 아버님이 왔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그런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나 불편한 건 생각 안 해? 김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나가려고 했지만 집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매섭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안절부절 하지 못하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밥 먹을 시간이 되어 며느리는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를 차리고 손주에게 얼른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에게는 은근히 집에 반찬이 없다며 식사는 집에 가서 하시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배가 고팠지만 며느리의 말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 식사를 하고는 자기 차만 내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놈의 눈은 시간이 지나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추워서 몸의 반 정도를 장판에 걸쳐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김 씨의 질문에도 단답을 하거나 피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김 씨는 거실에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느 정도 그치자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이제 그만 김 씨에게 돌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이 거의 녹지 않았고 아예 그친 것도 아닌데다 버스나 택시가 다닐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집에 갈 거면 걸어가야 했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살에 못 이겨 김 씨는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고 인사를 건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좀 그쳤지만 기온은 더 내려간 듯 싶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힘겹게 눈을 밟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니 평소보다 3배 이상 집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발은 이미 얼었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본 임 씨는 무슨 일이냐며 아들 집에 좀 있다 오지 왜 이 날씨에 걸어왔냐며 자초지종을 물었고
남편 김 씨는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 씨는 이런 남편의 말을 듣고 눈이 녹은 다음 날 바로 아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날 아들은 여전히 일이 바빴는지 집에 없었고 손주도 어린이집에 간 듯 싶었습니다. 집에는 며느리만 있었고 임 씨가 도착하기 전 며느리는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임 씨가 오자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이 추운 날에 시아버지를 내쫓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임 씨는 그간 며느리에게 쌓인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눈도 안 오는데 이 정도면 버스 끊겨도 걸어서 금방 도착하잖아요. 며느리는 죄책감 없이 임 씨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눈은 그쳐도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던 거 몰랐어? 네 시아버지 벌벌 떨면서 1시간을 걸어왔다. 아직 정정하시니까 그 정도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네 시아버지 이제 나이가 80이다. 그리고 네가 우리 몰래 뒤에서 하는 짓들 나랑 아들이 모를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모른 척 할 줄 알았다. 두고 봐라. 절대 네 생각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을 거다.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나는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니 기대해라. 몇 배는 갚아줄 테니까. 임 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아들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임 씨는 얼마 전에 사람을 고용해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잡았고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임 씨는 이를 아들에게 언제 알릴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며느리의 뒤를 캔 것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얼마 후 임 씨를 찾아와 이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은 이미 임 씨가 가지고 있던 것들보다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며느리가 하는 모든 대화들을 녹음했고 오늘 바로 이혼 소송을 하러 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미 아들도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는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를 찾았고 그 변호사로부터 양육권을 뺏기지 않고 위자료도 거의 안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며느리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주면 양육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내걸었습니다. 애초에 양육권보다 지금 사는 집을 가지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를 안 해주자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임 씨의 아들이 자기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를 들은 판사는 임 씨의 아들의 편을 들어줬고 결국 며느리는 지금 사는 집도 양육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는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오만정이 떨어진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있던 임 씨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다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부모를 데리고 임 씨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임 씨와 남편 김 씨도 아들의 집에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찾아왔는지 낯짝이 궁금해 아들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물론 사돈들도 죄 지은 사람처럼 조심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도 아주 매서운 폭설이었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싶었습니다. 셋은 집에 들어오기 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차를 내오려는 남편 김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장판에는 임 씨와 김 씨, 아들이 앉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은 차가운 맨 바닥에 앉게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찾아오셨죠? 임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흔한 레퍼토리처럼 자기 딸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이혼 소송은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는 되도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며느리가 한 행동들 다 알고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안 통하자 사돈들은 제발 소문만은 내지 말아달라고 임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바깥 사돈은 그 지역에서 시의원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기 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소문만은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임 씨와 아들 그리고 김 씨까지도 그런 사돈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줘야 하죠?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었던 사이인데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안 사돈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돈 관계도 아닌데 예의 차릴 필요 있나요? 그리고 사돈네 사는 동네에 제 지인의 지인이 사는데 아마 이 소식이 그 지인의 귀까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얼른 그 지인한테 가서 입막음부터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사돈도 임 씨가 말하는 지인을 알고 있어서 당장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부랴부랴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임 씨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는 사돈과 며느리에게 임 씨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간 일이 스트레스 받긴 했나 보네요. 온 가족 얼굴이 폭삭 늙어버렸네. 임 씨는 전에 들은 며느리와 사돈의 뒷담화에 복수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사돈과 며느리는 임 씨를 한번 째려보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선 사돈과 며느리는 이 날씨에 어떻게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냐며 셋이 밖에서 싸우는 듯 보였습니다. 폭설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사돈이 지인과 연락을 취했을 때는 이미 지인이 임 씨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소식을 동네방네 퍼뜨린 뒤였습니다. 결국 사돈은 시의원 출마는 물론 창피해서 그 동네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임 씨는 지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아들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그 외의 시간은 임 씨가 아들을 도와주며 생각했던 것보다 평온하게 이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들이 가정에 무심한 채 일에만 계속 신경 쓴 채로 지내다 며느리의 계략에 당했다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임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과 며느리가 진짜 내 사돈과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